또 하나 이제 쟁점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이제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를 누군가가 대납해 준 것 아니냐, 대신 내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큰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죠. 오늘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요, 나의 변호사비는 이 정도 들었습니다. 스스로 이야기한 영상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잠깐 듣고 오시죠. 제가 수사 과정, 그다음에 1심, 2심, 3심 재판 3번,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 이 5건의 재판을 했고요. 여기에 선임된 사람은 개인 사명 법무법인 6곳입니다. 이 중에 한 개 법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또 민변 서명해 주신 게 있어서 총 14명이고요.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법대 친구들, 재판 거래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하시고 상식적으로 제가 2015년에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될 것 같다고 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니실 것 같고 대납을 시켰다 이런 얘기는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스스로 이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한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들으면 2억 8천 정도 들었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합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재판 횟수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 모 회장의 예를 들면서 한 수백억 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으니까. 그러면 그 변호사비를 누군가 내준 것 아니겠느냐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이재명 지사는 한 2억 8천 정도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의원 보시기에는 글쎄요, 저건 금방 다 확인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숨기고 감출 게 없습니다. 네. 이거는 이미 검찰에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제 계좌 내용만 그 금융기관에 이 합법적으로 그 금융계좌 내용만 받아보면 금방 확인이 될 겁니다. 금방 확인이 되는 것을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의 사실로 말씀하실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개인 청문회 그 이제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오늘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이제 의혹 제기가 됐던 거를 새로운 거 없이 그냥 재탕삼탕하고 있는 수준이라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국민들께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이 소상하게 좀 설명드릴 그런 기회가 적었는데 오늘 이 국정감사장이 굉장히 그동안 나왔던 의혹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변호사비 대납 문제인데 이거는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화 변호인단이라 그래서 무슨 변호사가 30명이다 그래서 수백억 원의 변호사비가 들었을 거다 이런 의혹들이 나왔는데 오늘 이재명 지사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개인 변호사 4명의 법무법인 6곳 그중에 한 곳은 이제 그 선임을 안 했고 해가지고 지금 전체 2억 5천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농협 계좌와 삼성증권 계좌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오늘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국민들께서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고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지금 뉴스 속보라는 자막으로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잠깐 좀 언급을 드리자면 이재명 지사가 김만배 씨라고 있죠. 화천대유 대주주입니다. 기자 출신이죠. 김만배 씨의 전화번호가 내 휴대전화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김만배에 대해서는 기자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와 인터뷰를 했던 기억도 잘 안 난다. 인터뷰했던 기억은 잘 안 난다. 그러나 어쨌든 전화번호는 내 휴대전화에 저장이 되어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만배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나 최근에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된 바 있는 인물이죠. 이재명 지사가 정 회계사 남욱 변호사는 모른다라고 얘기했군요. 이재명 지사가 남욱 변호사가 이제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귀국을 해서 이제 검찰에 체포가 됐는데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고
정회계사가 3호 소유주인가요? LKBN 정회계사가 정오호. 예.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김광상 변호사께 질문을 좀 드리자면 김만배 씨의 휴대전화는 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뭐 하여튼 인터뷰한 것도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게 좀 중요한 겁니까? 예. 일단 저희가 전체적인 이번에 이제 대장동 의혹과 예. 관련해서 전체의 그림을 보면요. 김만배라는 사람이 원래는 처음부터 대장동 개발 처음에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주도적으로 해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김만배 씨가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김만배 씨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김만배 씨가 굉장히 형님 동생 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만배 씨가 상당히 주도를 하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네. 그러면서 김만배 씨가 또 지금 녹취록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니고 그분 거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과연 유동규 씨와 관련된 거냐? 또 거기서 35억이 또 유동규 씨의 유원 홀딩스라는 회사로 송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만배, 유동규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이렇게 연결고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의심하고 있군요. 이재명 지사는 나 김만배는 인터뷰한 거 이외에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전화번호를 저장해서 저장을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내용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봐요. 아무리 친하지 않다 하거나 친하다고 하면 통화 내역을 좀 확인을 해보면 또 문자 내역을 확인해 보면 네. 어느 정도 친했는지 아니면 정말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을 확인하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감 현장인데 지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지금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잠깐 들어보시죠.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뒤에 넘겨봐 주세요. 요거는 녹취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이 소송이 계속됐을 때 이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5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의혹 얘기하는 겁니까? 집 여기 보면 재산 현황을 2018, 19년 비권 안에 채무 5억 발생 채권 5억 500만 원 신고 누락돼 있지 않습니까? 이 용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제가 원래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식 그러면 매각 주식 되는 투자했는 내역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뒷장 넘겨봐 주십시오. 변호사들은 항상 사건 수임을 하면은 대한변협에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세무서에도 그 비용 받은 것이 신고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취지는 알 것 같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5억 원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 하니 아니라니까요. 말을 끊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주식 투자했다고 했습니까? 주식을 많이 다시 한번 하신다면서요. 주식을 많이 그 하는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매각해서 예, 제가 백지 답변 신탁 시간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억지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그거를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5억 500만 원을 제가 빌려줬고요. 그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걸 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거는 통장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어차피 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수사해가지고 지금 제 계좌 다 뒤지고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다 송금했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5억을 빌렸다가 다시 그건 갚은 겁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변동 내역과 관련된 부분도 추가로 해서 네네네. 저희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제가 그거는 그거야 의원님 요구 사항이고 요구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저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정리 삼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억 설만 많은데 자, 첫 번째 첫 번째 자, 예, 답변하십시오. 네, 정리할게요. 예. 5개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신급 대리니까 5개의 재판이 있었고 의원님 의원님 우선 자, 답변 의원님. 듣고요. 예. 자꾸 그 그러시지 말고. 공격적인 질문을 하셨으면 또 답변도 네.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예, 네, 다시 변호사비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리면
제가 아까 오전 발언하는 것 중에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얘기하다 약간 헷갈리는 게 있던데, 자 다시 정리할게요. 수사 1심, 2심, 3심 헌법재판소 5개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 그리고 그 외에 사임한 법무법인 1개, 김칠준 변호사입니다. 전직 민변회장 3분, 이 전직 민변회장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3분은 변론에 실제 참여한 게 아니고 전통에 따라서 연명해 줬습니다. 연명을 해줬고,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송금된 금액은 경찰이 다 조사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경찰, 검찰 이 압수영장 필요 없이 제가 계좌 추적 다 조회 동의합니다. 저는 뭐 6개월에 한 10통씩 받습니다. 계좌 조회했다고. 얼마든지 하시라는 말씀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2억 5천 몇백만 원을 제가 지급했고, 아까 보시면 그 다 연수원 동기들, 대학 친구 이런 분들 민변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변론에 참여한 변호사는 모두 지급했다. 그리고 20억 전환 사채 3억 어쩌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그 이태영 변호사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쨌든 그 과정은 경찰에서 확인될 거고, 이거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그 근거를 일단 찾아내야 말이 일단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판에 관여한 분들이 아까 보신 대로 그렇게 법무법인 개인 10개나 되는데, 그중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거기다가 23억을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일단 주장하고 보고 혹시나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을 사려고 하는 이런 거 좀 이런 게 좀 구태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의사진행 발언이요. 예. 그럼 1분 정도 하시겠습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십시오. 마이크.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거든요. 청문회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생활이나 개인생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네. 사실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사진행 발언이 부분에 지금 그 이어지고 화천 있습니다. 대유, 이제 마침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오후에도 다시 한번 같은 주장을 이어갔어요. 내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데 실제로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한 2억 5천이 조금 넘는다. 농협 등의 계좌로 실제 변론을 한 사람들에게 다 그 돈이 간 그 증거가 계좌 등에 다 남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김광삼 변호사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료하게 딱 사실관계가 확인될 일인데 왜 이렇게 논란이 계속 이어졌던 건가요? 근데 이것도 진작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명확히 밝혔으면 별 논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밝히지 않았었고, 예. 근데 오늘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변호사 몇 명이고 금액은 2억 5천 정도 지불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그 선임계를 냈던 변호사들이 국세청에 얼마를 신고했는지 네.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건 원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 자체를 받은 금액을 다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네. 경우에 따른 제3자가 대납을 해줬다랄지 문제 있으면 서로 이걸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기로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건 세금 포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시중에 문제가 되고 떠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친여 성향이었던 단체에서 고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 변호사에게 3억 정도를 줬는데 이제 변호사를 3억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 우리가 회사에 CB라고 해서 그걸 한 20억 정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는
사실은 주식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네. 아마 CB로 줬는지 뭐 전환사채 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20억 정도 줬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사실은 신고 안 해도 되는 금액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좀 황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줬다는 S회사인지 뭐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서 CB가 발행된 적이 있는지, 그래서 뭐 CB는 이건 회사에서 발행하면 당연히 예. 발행했다고 장부에 남고 있고 은행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사하면 금방 드러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CB가 과연 이재명 지사가 뭐 변호사 비용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하고 갔다 오면 정말 변호사 비용과 관련이 있는지, 예, 그래서 이러한 양도세, 예금 증서랄지 현금 형식으로 쓰이는 것들이 네. 변호사 비용으로 대납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구심이 지금 의혹을 지금 국민의힘 쪽 의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는 뭐 사법연수원 동기나 뭐 이 친구들이 이제 사실상 좀 뭐 무료 변론을 해줬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무료 변론을 해줬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뭐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소위 우리가 뭐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또 좀 저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검찰에서도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가 오늘 좀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논란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국정감사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 이낙연 후보와 가까운 의원들이 배치가 돼 있다. 이낙연계 의원들이 지금 이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분들이 이재명 지사의 오늘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어떠할까?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잠깐 보시죠. 기본소득의 정책의 우리 당의 정강 정책과 당원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부합되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공약을 정비해야 될 것인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님의 의견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편 복지를 한다고 하는 게 보편 복지 이외의 일체의 정부의 가계소득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닐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편 복지의 개념 중에는 기본소득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플러스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얹어서 가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낙연계로 분류가 되는 오영훈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 소속의 오늘 행안위원들 중에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꽤 있더군요. 오영훈, 오영환, 양기대, 김민철, 임호선, 이 5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제 이낙연계로 분류가 되는데 좀 전에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약간의 좀 신경전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느껴지는데 박정화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렇죠. 전체 지금 여당 의원 13분 중에 서영구 위원장 빼고 12분인데 12분 중에 5분 정도가 예. 이낙연 전 대표와 좀 가까운 분이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오영훈 의원이 이제 기본소득 갖고 이제 질의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기본소득 본인의 주장을 계속 이제 주장하는데 조금은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아하, 지금 예. 행안이 오늘 처음 시작되는 걸 가지고 경선 후유증, 그다음에 원팀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예. 조금 오늘 것 같고는 좀 이른 것 같고, 일단은 국감이 좀 진행이 되고 검찰 수사도 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본격적인 뭐 후보 문제까지 갈 경우 그때 이제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이런 걸 봐야 원팀이 구성이 될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좀 다소 소원한 관계로 예. 대선 본선을 치르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네요. 자,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청문회로 진행이 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을 실황 중계해 드렸습니다. 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의문이 풀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국정감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아마 진행이 될 듯 싶고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모레도 예정돼 있습니다. 자,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